저희 아까 사전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이 한 대만 들어오는 거죠? 예, 한 대만 들어온 게 사실 그 두 가지 정도 이유로 볼 수 있어요. 매출이 많이 안 나오는 행사에 많이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출이 좀 나온다고 해도 5월 달에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규모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데만 가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다. 그럼 만약에 같은 날 여러 개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몇 군데 이렇게 해놨다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저는 이제 혼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단체에는 같은 날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다 신청해서 확정된 다음에 그 중에 잘 되는 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금지하고 있어요. 똑같은 날에 다른 행사들이 여기저기 올라오면 하나를 신청하면 딴 데를 신청을 할 수가 없어. 그거를 이제 악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행사를 가지고 와서 행사를 올렸는데 뭐 1월 1일이라고 치면 1월 1일 행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올라왔. 근데 세 개를 다 신청해놓고 세 개가 다 됐어. 어차피 한 군데밖에 못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1번을 택했는데 그 2번, 3번 올렸던 사람을 확정시켜놨는데 갑자기 취소를 해버리면 행사 섭외자는 어떻게 하냐고. 주최사하고 다 협의가 된 건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매너 행위라고 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은 그래도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어딜 가나. 꼭 그렇게 일딱선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체 16개 해야 되는 거 맞죠? 랠리시 플랜 16개. 작은 행사는 아니네요. 배드민턴 대회가 제가 오늘 5번째 왔는데 처음에 갔던 데는 부천에서 좀 크게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계속 작다 보니까 아 이제 작겠구나 하면서 가끔 터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물량을 적게 갖고 오잖아요? 그럼 빠르게 뭐 완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속상한 거죠. 아, 그렇죠. 더 갖고 와서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행사 규모가 크든 작든 1시간에 만들 수 있는 양 있죠. 그렇죠. 그거를 대충 계산해서 행사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8시간이다. 뭐 1시간에 뭐 우리가 1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800개 가깝게 갖고 와요. 혹시나 터지면 최대한 팔아보려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남으면 살릴 수 있는 메뉴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살릴 수 없는 메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고기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여름에 잠깐 갖고 갔다 남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최대한 갖고 다니면서 남으면 집에다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으니까 창고에다 갖다 놓을 수 있고. 근데 그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음식 나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행사는 줄 서서 먹는 구조의 그렇게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는데 규모가 큰 행사를 가면 점점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네. 줄을 서게 돼요.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특성상 줄 저 멀리까지 섰던 가정하에 대부분 1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푸드트럭 음식을 사 먹게 되는. 줄 서는 걸 그렇게 안 좋아라 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는 행사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줄을 쓰지 않고 앱으로 주문하는 저희가 앱 결제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앱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으면 네. 저 멀리 바깥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행사장에 가면 네. 사람들이 줄을 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이제 못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약간 배달 앱 같은 그런 앱이어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야죠. 저희도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하나 만드는데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핫도그 하나 만드는 데는 제일 빨리 만들면 5초, 그리고 제일 오랫동안 만들면 한 30초? 근데 중요한 거는 빵하고 소세지가 항상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거예요. 밑작업을 다 해놓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어요. 5초면 괜찮네요. 지금은 키오스크를 쓰는데 예전에는 카드 결제가 이렇게 제가 꽂잖아요. 네. 그리고 포스기에다가 꽂고 카드 결제 띡 하고 영수증 나올 때 핫도그가 같이 나와.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팔았을 때 하루에 1,300개까지 팔아봤거든요. 1300개요? 핫도그 1,300개까지. 그러니까 10시간 정도를 해서 파는데 화장실 한 번 안 가고 10시간에 13시간 정도를 그냥 쉬지도 않고 하니까 1,300개까지는 풀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장사가 잘 돼야지 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매번 그렇게 팔리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다 빼보자 되겠죠? 월천 이야기 했는데 푸드트럭 하면 월천만은 가능한가요? 케바케인데요. 단답형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은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일반 자영업자분들 계시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월 1,000 이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 주변에도 많이 있으시고 계속 해도 본전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는 사람들도 계세요. 마이너스로 왜 나냐면
요새는 예전 같지가 않아서 행사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면 말 같지도 않은 자릿세라고 그러죠. 자릿세가 진짜 말 같지도 않게 부풀려져 있어서 가가지고 자릿세 낸 만큼보다 못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렇죠. 봄하고 가을을 충격의 매출로 겪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폐업이죠, 폐업. 차가 이제 중고차 시장이 또 슬슬 풀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중고차 시장의 푸드트럭 매물이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가장 많이 나와요. 봄하고 가을에는 행사가 많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뭔지가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메뉴도 중요한데 사실 중요하면서도 저는 좀 의미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가끔 저한테 메뉴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어떤 메뉴를 하더라도 행사장마다 먹히는 메뉴가 있고 안 먹히는 메뉴가 있어요. 행사가 너무 천차만별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분식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분식이 잘 되는데 스테이크를 할 때 스테이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스테이크가 잘 되는데 분식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푸드트럭에서 잘 되는 메뉴는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없는 메뉴들이 분식이 있고, 닭강정 같은 메뉴, 그다음에 닭꼬치, 간식 위에 뭐 소떡소떡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타코야끼 이런 것들은 어디 가나 웬만해서는 매출이 좀 빠지진 않죠. 그리고 음료는 뭐 무조건 네. 그냥 있는 거. 그렇죠. 처음 예비 창업자분들이 메뉴를 선정하실 때 오프라인 매장적으로 커피 음료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자, 어디 가든 빠지지 않고 매출 잘 나와요. 네. 단점은 뭘 것 같았을 때 그만큼 경쟁자가 엄청 많아서 행사에 뽑히는 확률이 너무 적어요. 그렇다고 또 독보적인 메뉴를 해서 막 육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들의 장점은 행사는 잘 뽑혀요. 근데 나가갖고 손님들한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 그렇죠. 육회는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저는 가끔가다 메뉴 추천 물어보면 의미 없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먹고서는 이제 사실 단순하면서 네, 힘들어요. 음료는 8개 냈고요. 이거 핫도그는 다 됐어요. 핫도그는 다 했고요. 음료는 네. 갖다 주실 거예요? 네. 그럼 일단 핫도그 먼저 주시고, 음료 포장 좀 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푸드트럭의 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코브라독스 이덕우라고 합니다. 푸드트럭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행사장에 나가서 직접 또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년 차 정도 됐고요. 직장인 그만두고 딱 10년 됐네요. 푸드트럭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파는 거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길거리에서 팔아도 상관없나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파는 걸 노점상이라고 하잖아요. 노점 장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푸드트럭 세계에서는 그 전문 용어가 있어요. 노방이라고 하거든요. 노방을 뛴다 하는데, 원래 푸드트럭은 이동식 휴게 음식점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그냥 장사하면 무조건 다 불법이에요.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전기구이, 통닭차, 뭐 닭꼬치차 가끔 와서 이렇게 파는 거 분명히 보셨을 건데 다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주변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단속 대상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오프라인 매장, 특히 뭐 카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월세를 내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밉상이 된 거죠. 바로 민원 넣고 바로 신고를 하고, 그런 좀 현실이죠. 푸드트럭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네. 창업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제일 먼저 차가 필요하겠죠. 1톤 포터 기준으로 저희가 많이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1톤까지만 합법입니다. 1톤을 초과하면 현재까지는 그 법의 규제 대상이에요. 차를 구입을 해서 이제 개조를 맡기는 겁니다. 푸드트럭 특정업체 개조를 맡겨서 완료가 되면 그 차를 가지고 영업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또 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저희가 운영하는 뭐 단체, 플랫폼,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던가, 아니면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고시공고, 뭐 지자체 모집, 푸드트럭 모집 축제 같은 데 신청을 해서 이제 행사까지 나가는 요 과정이 딱 푸드트럭의 창업 과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행사 들어온 거잖아요. 네. 장터나 행사에 들어가려면 뭐 입점 방법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좀 쉽게 하시려고 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뭐 단체, 어디 뭐 조합, 뭐 네이버 카페, 밴드, 뭐 SNS, 뭐 카카오톡, 메신저 단톡방도 있고, 이런 데에 뭐 수소문을 해서 가입을 하시면 각 행사들 오더자들이 있거든요. 행사를 가지고 오시는 그분들이 올리는 행사에 신청을 해서 내가 확정이 되면 행사를 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평택 사람인데 뭐 평택 시청이 있을 거고, 뭐 서울도 뭐 강남 구청이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돋보기 표시를 눌러가지고 푸드트럭을 검색하면 뭐 어디 무슨 행사 푸드트럭 모집, 공개 모집, 이런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누가 가지고 오는 행사 신청해서 확정될 확률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방식을 요새는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직접 영업하는 방식이랑은 뭐 다른 건 아니고 SNS에 내가 갔다 온 행사들 사진도 올려서 홍보도 하고, 저처럼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파워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돈 내고 클릭당 광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팩트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서 그래요. 퇴사하고 이제 10년 차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요즘 이제 퇴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푸드트럭을 할 때 푸드트럭 하게 되면 뭐 장점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푸드트럭을 하면서 당연히 어려웠던 점도 많았겠지만, 지금 제 수준에서의 장점을 만약에 말씀드린다면, 그 직장인 분들은 그런 표현 많이 쓰시잖아요. 워라벨. 그러니까 워라벨이 좀 좋다. 왜냐하면 푸드트럭은 행사가 대부분 봄과 가을에 몰려 있고, 그리고 대부분 직장인들이 쉬는 주말에 행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좀 소문이 있어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중에 100번 정도 행사를 가면 정말 행사를 많이 간 거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100번 정도 간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265일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쉬는 날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직장인들이 연봉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행사들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물론 단점도 많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이 초반에 대박 나기를 원하시다 보니까 길게 못 가는 부분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빙고. 그러니까 거의 올해 사갖고 올해 폐업이에 푸드트럭이 대부분 그래. 예를 들어 작년 겨울에 사서 봄을 준비하려고, 왜냐면 개조하려고 그러면 개조 시간이 있잖아요. 2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겨울에 준비를 해서 현명하게 봄에 행사를 바짝 뽑았는데 타산을 맞춰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남네. 이러고서 여름에 다시 차가 나오거나 어떻게든 가을까지는 버텼다가 겨울에 내놓거나. 그래서 중고차 시장 가보면 항상 여름하고 겨울에 이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푸드트럭 가맹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주변에서 푸드트럭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푸드트럭 가맹 사업보다는 오프라인 가맹 사업을 원래 하고 있고, 푸드트럭도 가맹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조건 없이 비용 없이 이렇게 해드렸는데, 해보니까 문제점을 제가 찾았어요. 가맹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푸드트럭은요, 오프라인 매장은 가맹 사업을 해서 우리 이름을 달고 가맹을 하면은 점포에 대한 어떤 마케팅도 해주고 뭐 그런 비용들을 본사가 감당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잖아요. 푸드트럭은 그게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다 이동하면서 하는 행사니까 홍보 많이 한다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행사장 가서 거기 사람 없으면 그냥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푸드트럭은 가맹을 할 때, 가맹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원하냐면, 행사를 나를 계속 보내줄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이 안 돼요, 그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행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 했잖아요. 일단 욕심이 나갖고 푸드트럭 가맹을 해서 뭐 가맹비를 받거나 뭐 재료를 대주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결국에 책임을 못 지는 수순으로 밟고 푸드트럭에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 푸드트럭 가맹 사업을 하고 싶지가 않고 지금 하지도 않지만, 저는 행사를 책임져 줄 수 없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책임져 줄 수 없을 브랜드를 하시는 거라면 푸드트럭 가맹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 가맹하면 자기 메뉴만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제한을 걸어버리면, 안 그래도 행사도 못 가 죽겠는데 메뉴도 제한 걸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푸드트럭이 자기가 먼저 이제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뭐 관심 없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푸드트럭은 웬만하면 가맹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막막해서 가맹을 하려고 자꾸 알아보잖아요. 푸드트럭만큼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각종 카페나 뭐 밴드나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어떻게든 들어가시면 진짜 수많은 선배님들이 다 알려줍니다. 이거 진짜 뭐 영업 무슨 비밀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푸드트럭들은 지자체 행사에서 안 뽑아주는 그런 행사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푸드트럭을 모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프랜차이즈들은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다는 어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약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행사 많이 탈락했었어요. 프랜차이즈 형태여가지고. 실제로는 그냥 나가서 장사하는 건 똑같은데, 돈 버는 건 똑같이 버는데 뭐 많이 버는 줄 알고 그러시겠지만, 푸드트럭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게요. 요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가지고 폐업을 많이 하세요. 다른 회사 같은데 또 일거리를 찾기에도 좀 늦은 나이가 돼버리고, 그래서 푸드트럭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물론 예비 창업자들 많겠지만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푸드트럭으로 업종 전환을 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요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내가 장사가 좀 힘들어가지고 푸드트럭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돈이 엄청나게 벌려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조언까지는 아니지만 소소하게라도 조그만 행사 뭐 이런 거를 가리지 않고 뭐 20만 원에도 뭐 좀 만족할 줄 알고 뭐 10만 원에도 만족할 수 있고 계속 그런 형태의 습관을 길들이다 보면 20만 원이 200만 원 매출도 나올 때도 있고 뭐 3일에 2천만 원 매출 나오는 그런 행사들도 계속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소자본으로 일단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뭐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언제든지 또 도전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밑거름이 좀 될 수 있게끔 일단은 도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푸드트럭 카페도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전국 최대 규모가 됐어요. 지금 한 5,000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희 유튜브도 보시고 그리고 저희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푸드트럭 클럽이라는 곳이고 언제든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푸드트럭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망설이고 있다면 그리고 푸드트럭을 시작했는데 너무 막막하시다면 무조건 들어오셔서 일단 돌아가는 흐름, 돌아가는 판이라고 하죠. 판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거저거 물어보면 다 답변해주는 선배님들밖에 없고 푸드트럭 사장님들 알고 보면 굉장히 여리고 착하십니다. 그리고 오지랖도 넓어서 알려달라 그러면 그냥 모든 정보들을 웬만하면 다 알려주세요. 진짜로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코브라독스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